안녕하세요. 이슈 리뷰입니다. 요즘 계속 범죄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정유정이라는 23살 여자는 또래 여성에게 과외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둔갑해 접근하고 살해하여 시신을 훼손, 유기한 무작위 묻지마 살인을 한 피의자입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사건이라 자세한 경위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몇 마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살인을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호기심도 엄청나게 살벌한 호기심이죠. 그래서 사전에 살인에 대한 영화나 서적들에 심취해 있었다는데 이런 평범하지 않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장애 또는 사이코패스라고도 한답니다. 그럼 다음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 위의 악당처럼 보이는 남자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 뛰어내려서 5명을 구하라고 하는데 남자가 망설이고 있죠. 이때 절제절명의 순간 망설이는 남자를 선로 밑으로 밀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밀어버린다. 또는 아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3초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안 민다 또는 못 민다 그럽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순간 열차는 지나가 버리고 5명의 인질들은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안 민다에 손을 들죠.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왜 안 밀어? 당연히 밀어야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라고 하죠.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민다라고 하는데 손을 든답니다. 어느 쪽에 속하셨나요? 저는 민다에 손을 들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사이코패스이거나 지능이 매우 높거나. 아무튼 이는 영국의 윤리 철학자인 필립 파르트의 트롤리 딜레마라는 실험이었고요. 이때 실험자의 뇌를 미국의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전두엽의 부위가 급격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만큼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자신도 똑같이 느끼는 거울 뉴런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가령 이번 사건처럼 정유정은 스릴러와 범죄 관련 영화나 자료를 상당히 검색했다고 하고 스스로도 살인에 대한 호기심에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타인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극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엄청난 쾌감과 희열을 느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탓에 실제로 직접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시신을 훼손하고 경쾌하게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충분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메조키스트라고도 하고 세디즘과 비슷하게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메조키스트는 성 정체성으로 정신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세디즘은 똑같이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은 같지만 그것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정신질환에 속하며 이는 다행히 치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가학적이며 극단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상대의 고통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성격으로 얼음 같은 심장을 가진 성격 파탄자라고도 비유하죠. 거울 뉴런처럼 범죄 영화 등에서 사이코패스자가 느끼는 잔인한 스릴감을 즐기며 쾌감을 느끼지만 정작 피해자의 고통엔 둔감한 이상 심리를 가진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한답니다. 요즘엔 범죄에 대한 드라마나 사건 파일, 경찰청,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의 프로가 범죄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범죄 수법과 동기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해서 방영이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자살이나 범죄에 대한 보도가 많을수록 모방 범죄와 자살률이 급증하여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범죄인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세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신도 범죄를 저질러서 유명해지고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연일 도배되는 상상을 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이상자아로 실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정신장애로 사람이
남녀로 구분되듯 애초에 이상 성격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과 폭행 등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지고 그들을 인터뷰해보면 가명을 위한 영혼 없는 사과와 변명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예방이 가능한 일도 아니어서 더욱 비통한 사건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운 나쁜 사람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사회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찌해야 좋을까요? 어차피 사이코패스는 치료도 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니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사형제의 부활로 어차피 교화도 되지 않은 시한폭탄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어쩌고 하면서 몇 년 감옥에서 격리시킨 뒤 또다시 우리들을 세상으로 무책임하게 밀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